쌀쌀함에 거진 제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후변화와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요즘 기후변화, 또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주제로 다루는 영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볼만한 영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게 심각해지면서 이를 주제로 다루는 영화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들,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볼만한 영화가 몇 개 있나 하면서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제가 꼽아봤는데요. 근데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워낙 광범한 주제이다 보니까 네. 영화에서는 기후변화를 보통 재난과 연결지어 다루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딱 떠올랐던 게 2004년에 개봉한 투모로우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이 투모로우는 지구에 이제 빙하기가 찾아왔던 그 영화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가장 대표적인 재난 영화라고 보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 영화에서 보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래서 해류의 교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대기 현상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 지구가 빙하로 뒤덮이게 되는 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전개상 엄청 빠른 속도로 이 재난이 진행됐는데요. 지금 이 정도 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한 티핑 포인트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지구 기후 시스템과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이 아마 그 어떤 예측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거의 이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도 이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건가요? 네, 영화 투모로우에서는 이 재난이 닥치게 된 이유가 대기 중 탄소 농도 증가 때문이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도 사실 이 탄소 같은 온실기체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어떤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미 지금 둘러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영화 같은 일들이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뉴스 보면은 대규모 홍수, 산불, 초대형 토네이도, 대형 우박 이런 기상이변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네. 또 다른 영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영화는 인터스텔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우주에 대한 신비로움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이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이 바닥이 나고 또 병충해 때문에 농작물을 다 불태우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네. 또 이 메마른 기후 때문에 흙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사람들이 입과 코를 다 가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고 그래서 주인공은 우주로 거주 가능한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제시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지금도 지구에는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또 해수면 상승, 또 기후변화 때문에 경작지도 줄어들고 있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반면 이 사람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나 물자의 양도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지구가 거주 불가능한 상태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 가게 된다면 이 미래 전망은 밝지가 않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가 한 2억 5천만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 사막화와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물이나 식량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군사적 갈등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처럼
우리가 뭐 지구에 살 수 없다고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구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구명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이제 2010년에 나온 노 임팩트 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제목 그대로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콜린 베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 뉴욕 한복판에서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주인공 가족은 세 가지에 집중하는데요. 하나는 탄소 배출 줄이기, 또 하나는 친환경적 소비하기, 또 전기 없이 생활하기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도 끊고 또 필요한 물건은 주로 중고 물품을 구입합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전기 없이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영화에서도 보면 전기가 없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냉장고였는데요.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음식을 냉장고에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볼 때도 냉장고 없이 저장 가능한 짧은 시간만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소량으로만 사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 하나 끊었을 뿐인데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그런 경험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영화는요? 네, 마지막 영화는 이제 최근에 2021년에 개봉한 돈 룩업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이 영화는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고요. 한 과학자가 지구를 향해 돌진한 혜성을 발견하고 이제 그 혜성이 위험하다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정치인, 뭐 방송인, 또 대중들은 그 과학자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상업적으로 그냥 소비해버립니다. 또 이 해성 충돌 이슈가 연예인의 소식이나 뭐 다른 정치 또 경제적인 이슈에 밀려나 버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자 마치 기후변화에 무관심하고 이 긴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그 기후과학자인 피터 칼무스라는 영국 사람이 이 영국 가디언지에 이 영화에 대한 소감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이제 우리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지구 전체가 곧 파괴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기후과학자의 기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현실이라고 과학자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주요 신문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광고를 게재하고 또 기후변화 소식은 스포츠뉴스에 가려져 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인데 이 영화가 그걸 잘 보여준다고 이제 이 칼무스 박사가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기후 전문가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현실을 또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암울한 현실,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회개를 요구하는데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심판을 피하게 되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간과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그 심각성을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그 어떤 조직들보다 교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고 또 그런 모습을 솔선수범하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의미 있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